384번이 첫 번째 문제인가요? 맞죠? 384번부터 봅니다. 근데 난이도가 시스템이 훨씬 쉽기 때문에 편안하게 힐링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84번 보시면 그래프 나와 있고요. 함수값도 하나 나와 있고, 지금 그 값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뭐 구하라고 했냐면, gx라는 함수를 새로 선언했을 때, 이놈의 x는 1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접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 알아야 되죠? 점은 뭐예요? G1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니 안 맞니? 맞죠? G1 구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F1인데 F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1, 마이 지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기울기 알면 되는데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이러니까요. G 프라임 1 계산해 보시면 얼마니?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왜냐면 f 프라임 1이 0이기 때문에 뒤에 계산 의미가 없죠. 그래서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이 y는 2x네요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맞죠? 맞죠? 네. 먼저 가는 잔금을 풀어주세요. 가만히 있어. 마이너스 2x. 제가 마이너스 2x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2x라고 말했나요? 마이너스 2x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388. 아이고 쉽다. 그죠? 아주 쉬워요. 자, 수학2, 즉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할 때 접선에 관한 문제를 묻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은 무조건 무엇이냐면 접점이에요. 접점에서 무조건 문제 풀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이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t, t제곱 잡는 게 문제 풀이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2x가 나오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2t가 되고요. 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법선의 방정식 물어봤죠 지금? 맞죠? 그럼 y-t의 제곱은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x-t라고 하시고,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죠? 요걸 지금 얘가 뭘로 보겠다? ft로 보겠다. 확정극한이니까 2분의 1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이가 어디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문제 풀이의 시작을 접점의 좌표를 잡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매끄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392번으로 넘어갑니다. 392번을 보시면 지금 A에서의 접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하고 있어요? L의 수직인 직선. 뭐예요? 법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법선이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맞냐? 법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그러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f'x를 넣을 건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 고배 미분이니까 이거 순차 미분해서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하고 싶은 게 f'1이야. 그럼 이게 인수로 있는 건 의미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미분된 식만 적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빨리 하기 위해서 f'1이라고 하시고, 얘가 미분된 식에다 1을 대입한 1 곱하기 k 더하기 1
즉 k 더하기 1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좀 잘 쓰세요. 시간 많이 단축돼요. 알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저 곡선과 법선이 1,0 이외 이 한 점이라는 것은 1,0 얘기하는 이미 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한 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x-1이라는 인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통인수가 없다. 즉 방정식의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x 곱하기 x-1 곱하기 k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 자체가 얘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냈을 때 방금 우리가 확인한 이 인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인수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약분하면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해 정리하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k가 0일 수는 없나? k가 0이면 1차식이 되죠. 1차식은 무조건 해를 갖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0이면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럼 1차 방정식이 되죠. 1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문제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2차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k가 마이너스 1이다 밖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1차식이 되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거 니네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가 알려주지 않게 되는 뜻이 알겠죠? 그러면 얘를 0이 아니다 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해가 없어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 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k k 플러스 1 요게 네거티브 하면 되겠네요. 그죠? k 플러스 1이 지금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나머지 인수만 계산해보시면 얘가 1 마이너스 3k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답이 4번에 있죠? 맞죠? 네. 다음 401번 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곡선과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인데요. 제가 문제풀이 시작은 무엇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점에 여기서는 x좌표를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접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점이기 때문에 이 t를 여기에 대입하든 그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3이라는 놈이 t 더하기 3과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t라는 공통인수를 갖네요? 맞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가 0이거나 또는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가 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좀 표시해 두시고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미분해서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라고 씁니다. 그죠? 그럼 3t의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a라는 놈이 1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첫 번째 t가 0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t가 0이라고 하면 a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요 이름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어떻게 이용했더라 내가? 이 식에서요.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를 분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t의 제곱 3개 있잖아요. 그럼 1개. at 2개 있잖아요. 1개. a 1개 있잖아요. 1개. 요 3개 합치면 1 이렇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얘가 2t의 제곱 남고 at 남고 그 다음에 3개 분리한 게 1이었으니까 이거는 0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 2라고 없어지니까. 맞아요? 네, 이거 일종의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t가 0인 경우는 아까 이미 봤기 때문에 이때는 0이 아닌 경우겠죠?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걸 다시 이 2번식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a는 1 나오고요.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거든요. 그럼 a가 2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a는 1 한 개, 2 한 개 나오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3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기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잘 보시면 약간 과정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더 간단하게 하시면 더 좋겠죠. 알겠죠? 네. 집에 갈 시간인데 한 문제만 더 오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알았죠? 네. 우리 좀 열심히 하는 방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401번 아주 쉬운 문제라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요 AB의 길이는 확정적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제일 짧아야만 되는 거죠. 그럼 P가 여기 제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근데 가까운 점을 구할 때 우리가 접선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한데요. Y는 X하고 평행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P가 여기에 왔을 때가 저 곡선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곧 높이가 되고 이건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잖아요. 거리잖아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접선만 구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접선은 또 뭐예요? y는 x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이니까 저걸 미분해서 이게 1된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거 금방 알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인가요? 맞냐?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x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 1을 분모로 하고 상수항의 차를 분점합니다. 이게 높이에요.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이죠. 네.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인데 AB의 길이는 얼마죠? 2 루트 2인가요? 어디 가니?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2 루트 2죠. 높이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쉽게 나오겠네요. 3 이렇게. 아시겠죠?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 나와 있는데 1,-2는 곡선 위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이 아니에요? 곡선 위의 점이 아니죠? 그죠? 곡선에 대입해 보시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학수 과정에서 접선을 물어보면 접선 문제의 핵심은 접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접점을 2위로 잡아줍니다. 접점을 보통 t로 많이 잡거든요. 접선이 영어로 탄젠트라서 접점 x좌표를 t로 잡으면 t,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얘 미분한 식에서 x에 t를 대입하면 2t-2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기울기죠? 이것도 이제 빨리 하시다 보면 여기다 t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속으로 t를 넣은 상태에서 미분해가지고 2t- 이렇게 써버리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써보시면 y-t의 제곱 플러스 2t 그럼이 2t-2 곱하기 x-t다 라는 걸 알게 되죠. 타당합니까? 여기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죠? 맞아요? 맞냐고 이놈들아. 이런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이거 정리해 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0, 즉 t는 0이거나 2가 나옵니다. 자, 0이거나 2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점에서 근 접선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이나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접선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법선을 구하는 겁니다. 각각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접점이 하나는 0,0이고 또 하나는 2, 얼마죠? 0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죠. 그럼 법선이니까 실제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x가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절편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 합은 답이 2가 되겠네요. 아니 1이 되겠네요. 여기가 2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어요. 1이죠 1. 네. 1이 되겠네요. 됐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41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 접선 문제에서 진짜 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지금 상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난이도를 센 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풀 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 곡선 밖에서의 접선 문제를 최소한 한 시험에서 2개는 나오거든요. 한 시험에 최소한 2개가 나오는 게 왜냐면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생각보다 좀 시간 소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빼는 문제가 필요한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 아주 적절한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의 시험에서 최소 1개 혹은 막 2개까지도 이 문제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훈련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417번 A,4에서 여기에 근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하고 싶다. A,4에서 여기에 근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하고 싶다. 이 A,4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이에요? A,4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이에요? A가 0이면 곡선 위의 점이죠. 그럼 A가 0일 때는 사실상 무조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하면 좋다고요. 안 해도 답은 나올 거거든요. 식으로. 얘가 3x 플러스 2x. 근데 이 3차 방정식 명백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0일 때는 4가 되는데 0일 때밖에 안 되네. 마이너스 6일 때 되지 않나 그러면? 맞아요? 마이너스 6일 때는 안 돼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이 이놈이 0일 때 나오면 되잖아요. x의 제곱을 묶으면 x 플러스 6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x가 0하고 마이너스 6 나오거든요.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6이게 되면 이게 지금 곡선 위에 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냐? 맞지? 오직 한 개 존재하고 싶다. 마이너스 6. 이거 문제를 약간 다듬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덜 다듬고 낸 느낌인데 잠깐만요. 개형 파악 좀 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12x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더니 물론 이 단어는 이거 하자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알겠죠? 네. 여기 지금 0,4고 입니다. 여기가 0,4고 여기가 마이너스 6 아니 마이너스 4,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은 이쪽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a,4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접선이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죠?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럼 약간 문제가 제 생각에 여기 그럼 등호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문제 내면서 곡선 위의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곡선 밖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된 것 같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풀이해볼게요. 네, 풀이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알겠죠? 네. 곡선의 전도 이렇게 하나 긋는 거하고 0,4 긋는 거 접선 두 개 생기니까 그쵸?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요. 곡선 위의 점에서도 이렇게 두 개 생길 수 있네요. 그죠? 이게 좀 확정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이게 지금 곡선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A가 변하기 때문에 그죠? 명백히 곡선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예.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 뭐 4를 지날 때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지나는 거 확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맞잖아요. 접선이 근데 이 점에서 그러네. 이 점에서 접선, 이 점의 접선이 아니고 이 점에서 접선이 그은 거니까.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한 개라는 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어야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이 점의 접선도 되고 이 점에서 접선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 한 개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점 자체에서의 접선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접선 두 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a,4가 곡선 위의 점이 될 때 이 접선이 오직 한 개가 되는 경우는 0일 때밖에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풀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0일 때밖에 안 되죠? 0일 때는 되는 거잖아. 이것 두 개인 건가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그어서 두 개? 이렇게 그어서 두 개?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둘 다 안 되네요. 네. 여튼 곡선 위의 점이 됐을 때 그러면 오직 한 개 존재하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단어는 구성상 여기 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얘 미분해가지고 그래프에 개형 그려가지고 접선 이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 뭐죠? 극대극선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 2번에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지금 확인 없이 1번에 온 것 같고요. 얘를 이 여기에 있는 게 좀 적합하게 만들려면 이거를 곡선 밖의 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럴 것 같죠? 그죠? 물론 곡선 위의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건 지금 이 단원에서의 단원 목적에 좀 맞진 않기 때문에 얘를 곡선 밖의 점이라고 커멘트를 주든지 아니면 문제의 위치를 도함수의 활용 2번으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단어만 단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면 어차피 극대극선하고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맞죠? 학교 시험에서 내봐야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문제집의 단원 구성상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알겠죠? 물론 그런 상황 판단 없이 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추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접점 잡아볼게요. 얘도 접점을 바로 잡는다는 건 사실 얘가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거 알아야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잡아볼게요. 그럼 t, 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4 얘를 미분하고 t를 집어넣을게요. 알겠죠? 예. 그럼 사실 t를 집어넣어서 미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3t의 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 놈이 3t의 제곱 플러스 12t 굳이 뭐 묶지 마십시오.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x-t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a,4 대입하는 거죠. 이게 좀 식이 복잡해지더라도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얘들 정리하시면 이것도 정리하는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상수항 지금 없잖아요. 예, 상수항 없으니까 t도 묶어요. 이렇게 t를 묶이죠. 맞습니까? 그럼 진짜 이상해 문제가. 그러지 않아? 문제 진짜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0 되는 거에서 t는 0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t가 0이었을 때 아까 얘가 0,4였죠.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그려봤을 때 0,4의 접선 2개 존재했었죠. 이씨, 진짜 이상해져 버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까 이거 미분에서 그래프 개형 그렸을 때 어떻게 나왔었죠? 3x의 제곱 플러스 12x였으니까 마사하고 0일 때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0, 아니 맞죠? 0,4죠. 0,4 그죠?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나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0,4의 접선이 2개 존재해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성립 안 해버릴 것 같은데 0일 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오직 한 개의 접선이 있어야 되니까 중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중근을 가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한가? 가능한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 얘가 중근이면. 그러니까 이 문제 실제 의도는 이거였어요. 이 0,4가 지금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들지 모르고 0,4가 한 개의 접선만 만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얘가 곡선 밖의 점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약간 수정하죠. 네, 곡선 밖의 점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차피 이거 안 되고요. t는 0. 0 되는 건가?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0,4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데 되는 거죠. y는 4라는 직선이 어떤 곳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2개, 2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이상한데 전반적으로. 그죠? 이 코멘트 이렇게 달아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얘를 어떻게 답을 맞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문제 약간 총체적 난국이네요. 예.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답을 일단 내보면 이렇습니다. 알겠죠? 자꾸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였던 것 같은데 통상적인 문제가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0이면 접점이 한 개니까 그럼 접선이 한 개다. 맞아요? 그럼 얘는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t는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를 안 그려봤다라고 하면 뭐 별 고민 없이 그냥 답을 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아이고 짜증나네 진짜. 이놈이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t는 0을 중근으로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된다 라는 거죠. 원래 문제의 목적은 이겁니다. 알겠죠? 근데 t는 0을 중근으로 갖는 게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t는 0을 중근으로 가지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상수항이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써보시면 얼마냐? 플러스 96이냐? 판별식 96 맞나요? 여기도 뭐 틀렸다. 여기가 12A여야 되는데 A 어디 갔니? 그죠? 96A 나오거든요. 이게 의미해야 되고요. 얘를 정리하시면 이게 나와서 풀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까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까지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쪽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6. 문제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예.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을 때 접선 2개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죠? 예. 얘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아까 x는 마이너스 4였고요. 여기가 지금 x는 0이었거든요. 그죠? 저게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a, 4라고 하면 y는 4 위를 움직이는 점이죠. 근데 y는 4라는 여기가 지금 0,4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y는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4인 것도 아까 확인했죠. 그죠? 네. 그래서 3분의 2의 위치, 마이너스 3분의 2의 위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여기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 이런 데로 접선 못 끄니까 결국 접선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고, 3분의 2의 위치가 아마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인가 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나오지 않냐, 3분의 2부터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사이가 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답으로 맞추려면 고려에 대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상이 없고요. 그냥 단원 배치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왜 하필이면 이 단원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네요. 왜냐면 이 문제를 장악해서 맞추려면 이 그래프 개형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답은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싶으면 무슨 단서를 달아줘야 될까? 곡선 밖의 점이라는 단서도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원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접선 문제네? 하고 그냥 얘다 넣은 것 같은데, 접선 문제네? 하고 그냥 얘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튼 이건 별 생각 없이 a, 4가 곡선 밖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막 계산 두드리면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게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아유, 잠이 들겠나 보네. 아직 깬지 1시간 경과하지 않아가지고. 두 곡선 y는 fx하고 gx가 1,k에서 만나고 1,k에서 만나고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2개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f1과 g1은 k로 같다, 이거 하나고, 여기서는 f'1과 g'1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2개를 얻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y는 k제곱이면 상수함수라는 얘기예요. 즉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상수함수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보통 접선이 y는 뭐 기울기가 있는 직선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뭐 약간 당황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함수 자체가 뭐냐면 얘 두 함수의 곱의 함수. 그럼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곱의 미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를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f'1g1 더하기 f1g'1 요 놈이 0이다 라는 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f1과 g1이 k로 같고 k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g1과 f1을 이렇게 약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f'1 더하기 g'1 요 놈이 0이다 라는 사실하고 아까 위에서 확인한 f'1 곱하기 g'1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맞아요? 그럼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지금 f'1이 더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일이고 얘가 1인가 봐요. 네, 그럼 성립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f'1 마이너스 g'1 이놈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건 굳이 뭐 시계 형태로 변형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순간 마이라고 1인 거 알겠죠?
넘어가고요. 430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은 서로 다른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일삼면 위에서의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곡선의 근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할 때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뭐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하게 되면 해가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연립을 하세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라고 이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1사분면 위에 맞춰서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라고 나온 거니까 얘를 2, 한번 아무 데나 대입해서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2,2입니다. 이랬을 때 접선 구할 거니까 첫 번째 거 미분하면 2x-2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하나의 접선을 L이라고 해보면 L이라는 놈은 y-2는 2 대입하면 2 나오죠. 기울게 뭐 이거라고 볼 수 있고 M이란 직선은 두 번째 미분한 결과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그래서 y-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하시면 얘는 2x-2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일 겁니다. 맞아요?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이게 이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이 P란 점이 있으면 어쨌거나 P란 점이 있으면 x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뭐 P가 있어요. 2,2 알겠죠? 하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올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4니까 더 격렬하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때 여기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x절편, x절편 두 개만 있으면 얘 y좌표 높이를 보고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만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x절편은 얼마냐면 1이죠. 여기서 x절편은 2분의 5인가요? 맞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절편의 차 2분의 3 곱하기 전피의 y좌표 2 이게 높이니까요. 그러면 2분의 3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풀이를 쭉 쓰시면서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겠죠. 저 두 곡선을 굳이 그릴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33번이군요. 433번을 보시면 곡선과 1,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라고 나오는데 얘는요. 얘는 우리가 그림 그릴 줄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얘는 미분 안 배워도 알아요.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수학 하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함수 얘기할 때? 예? 어디에서? 빠졌나요? 아니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빠지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사실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의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함수, 우함수, x는 a의 대칭, 점 a, b의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함수에 대한 예를 들 때 항상 1차 함수만 들으라고 직선만 들으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든 이걸 강제로 그냥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거든요. 얘가 얘는 무조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미분 안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림 못 그리겠다. 극대극사 미분 안 배웠기 때문에 나는 못 그리겠다라는 건 사실 타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얘는 무조건 알려줍니다. 그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서.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간주하고 실제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으시겠다. 없긴 뭐가 없냐? 있지. 그제? 얘가 아마
대충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원이 접하는데 1,2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접하려나요? 좀 더 예쁘게 해줄게요. 안 예쁜데? 이상하네. 분명히 갖다 놓을 때는 잘 갖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갖다 놔졌네요. 이 정도로 합의합시다. 알았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1,2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요. 원의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은 바로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알았니? 그리고 법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가 원의 접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법선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법선의 y 절편이 바로 뭐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 그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선의 y 절편이 원의 중심의 y 좌표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서 성급하게 안 되면 아시겠죠? 네. 아, 이렇구나. 그럼 법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니까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 계산 얼마 나오겠어요? 얘 미분했을 때 어차피 3x의 제곱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3 나오니까 실제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네. 그래서 y-2는 마이너스 3분의 1 x-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니? 정리하시면 3분의 7 나오거든요. 이 y절편이 원의 중심이 y절편이니까 이 원의 중심이 0,3분의 7이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원의 반지름은 사실상 두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안에 제곱만 있으면 되죠. r도 필요 없죠. 예. 이 점과 이 점의 좌표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1 더하기 9분의 1 즉 9분의 10 이게 되는군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9분의 10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문제? 네. 물론 여러분의 손그림은 저거보다 원이 잘 그려지진 않겠습니다만 뭐 딱히 동그랗게 예쁘게 잘 그려진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원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죠. 너무 심각하게 못생기지 않으면. 아시겠죠? 근데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능력도 수학적 능력입니다. 진짜 어떤 문제들은요 단순히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렸기 때문에 풀려버리거든요. 조금만 더 성의 없이 그렸으면 못 풀 거를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려서 풀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다들? 네,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와 이거 그림 조금만 대충 그렸으면 문제 못 풀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확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쁘게 좀 잘 그리시고 물론 그림의 정확도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예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술 작품 만드는 게 아니니까. 자 438번 보겠습니다. 민준아 이거 뭐야? 노래 정리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 이런 모양이겠죠? 맞죠? 이걸 만족하는 C가 개구간 내에 저보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평균값 정의예요. 평균값의 정의의 전제 조건은 뭔가? 평균값 정의는 언제 성립하죠? 알지 않나요? 알 것 같은데. 연속?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서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슨 함수를 찾는 거냐면 평균값수 정리 전제 조건이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서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폐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아라.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연속인지 먼저 다 확인해 볼까요? 이게 연속 함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연속이겠네요. 이거는 마일 여기다 넣어보시면 이거 1 나오죠? 여기 1 연결되니까 연속이죠? 1 넣어보시면 1 이거 1 신체에서 1이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연속이죠? 이것도 연속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죠. 그럼 연속 조건 다 통과해요. 일단 알겠죠? 그럼 미분 가능 조건만 보시면 되죠. 근데 얘는 딱 봐도 0에서 미분 불가능 맞습니까? 얘 안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뭐 프라임 x 써보시면 마 3 필요 없다요. 쓰지 마세요. 어디서 알고 싶다고요? 마 1부터 1까지 해서 아이씨 여기 있는데 그냥 얘예요. 나머지 다 낚시예요. 알겠죠? 그냥 미분 가능 상수함수니까 그죠? 네. 여기 보고 미분 가능입니다. 맞죠? 다음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 그럼 니은 디귿. 그쵸?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생각보다 간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학생들은 다 뭐냐면 그냥 평균값의 정리 자체를 잊어요. 평균값의 정리가 사실 문제화 시키기가 딱 이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재는 아니라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평균값 정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면 좀 내기 어렵거든요. 내기 어려워서 자주 문제로 안 나오다 보니까 평균값의 정리 자체를 좀 잊어버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간간히 보셔가지고 어쨌거나 기억만 나오면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순식간에 푸는 문제고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학이 좀 약간 억울한 게 문제의 배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풀이가 아주 긴 문제도 뭐 한 4점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온 문제도 한 4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 줄 안다고 하면 뭐 한 10초 컷이나 될까요? 그죠? 네, 한 10초 안에 뭐 4점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442번. 와 진짜 많네요 문제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걸 만족할 때 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이게 어우씨 이거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지금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제목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어머나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극한값의 성질 이용하는 방법. 부정형, 확정형 고치는 거. 두 번째 샌드위치형 이용하는 거.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있었죠? 다음에 뭐 있었죠? 미분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있었죠? 그죠? 뭐 나왔어요?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극한을 구하는 도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5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5개 중에 뭘 이용해서 나는 극한을 구할 건가를 정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드리죠. 이걸 보면 왠지 얘가 뭐처럼 생겼어요? 평균 변화율의 분자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x는 모든 실수니까 제 마음대로 폐구간 형성이 돼서 이런 폐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죠? 맞잖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아무 폐구간에 잡아도 연속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나오게 되면 뭘로 나오냐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쓰는 걸 여러분들 답안에 작성할 때 쓰셔야 돼요. 저는 빠지면 다 감점 요인이야. 알겠죠?
다 감점 요인이에요. 예,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분의 fx 플러스 4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 이게 뭐예요 지금? 폐구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예. 요거는 f 프라임 c 인 c가 개구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겠죠. 피트라고 적을 뻔했어요. 네, 피트 평균값 정리라고 적을 뻔했어요. 아무튼 평균값 정리에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 자체가 길이 8을 유지하면서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근데 이 c는 이 구간 내에 어떤 이걸로 할까요? 개구간이니까 여기 내에 어떤 값이에요? 그럼 얘들이 다 같이 양의 무한대로 졸라 같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애도 어디로 가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사실. X 대신 C를 넣어보면 이게 3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얘의 극한을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 실제로 얘 몇 배? 8배? 맞습니까? 아 그렇잖아. 굳이 결론을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네, 이 지금 답안을 제가 좀 더 예쁘게 작성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첫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죠. 요놈이 3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얘가 극한치했을 때 3으로 가면 얘도 극한치했을 때 3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구하라는 건 식은 이거 완전히 똑같은 식은 아니죠. 이거 8배예요. 그래서 요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8 해서 24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뭐 감점 당할 게 없죠. 일도 제가 작성했지만 참 완벽한 답안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44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근데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지금 구하라는 극한이 평균 변화율하고 모양이 엄청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균값의 정의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고요. 446번 이거 똑같은 지도는 재탕했네. 재탕이네.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1로 보이시죠? 뭐 물어본 거예요? 평균값 정의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 찾으면 된다고? 폐구간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미분 가능한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속인가요 이거는? 연속이죠? 얘는요? 연속입니다. 연속이죠. 연속이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연속이죠. 연속함수끼리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연속은 다 통과. 그럼 이제 미분 가능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림 바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쪽은 x의 제곱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매끄러운 곡선이라서 얘는 그냥 다 미분 가능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의 루트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만. 미분 가능입니다. 절대값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는 식으로 좀 써보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일 때가 있고요.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일 때가 있어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맞아요? 요 각각 이거는 미분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0에 접근시켰을 때 하나는 4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되겠다. 아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좀 그냥 간략하게 풀었습니다. 자세하게 안 쓰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아, 여기 문제 너무 많아요. 잠깐 쉬었다 하죠.